특허법원 가기 전에 재심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심은 시험 문제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확정된 저건 시험 문제 저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취소 결정 나오고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취소 결정 또는 심결 반납 30일은 특허법은 불복하는 거지 재심하는 게 아닙니다. 재심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 확정된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불복 가능 기간 내에 재심할 수 있다. 불복 못하는 기간 내에 불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무슨 소리냐면 확정 전에는 불복을 하는 거고요. 확정 후에 하는 게 재심이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 확정돼야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모든 걸 재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취소 신청 쪽은 취소 결정만 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서각하, 각하, 기각은 재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 쪽은 심결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 못해요. 이렇게. 이항 민사소송법 중요한다. 거기에 여기 재심 사유 넣어놨는데요. 이 중에 일부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거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재심 사유 중에 민사소송법이 없고 우리 특허법만 있는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예요. 사회심결이라고 짜고 치인 고스톱. 기본 강의에서 어떤 상황인지 썰 풀어드렸었죠. 심판의 당사가 공모해서 청구인 피청구인 짜고 쳐갖고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심결 1사부절이 남겨놓는 거, 그거를 사해, 남들을 이익을 해하는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심결을. 사해 목적을 심결했을 때는 재심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재심 청구할 때는 그 짜고 친 애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보통은 심판의 당사자들이 다시 재심하는 건데 이때는 짜고 친 애들을 다 데리고 오고 새롭게 사회가 된 애가 들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짜고 친 애들 다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 거. 요번에 이거 공개 강의여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도 안 나네요. 한 지문이 3개 정도가 아쉬웠었습니다. 하나가 실용신안의 전문심리위원이 없지가 않아요. 그거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고, 두 번째가 재심 청구 기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 확정일부터 하면 첫날 포함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그 이의 신청은 안 받아줬는데 불복을 했더라고. 불복을 해서 받아들여줬더라고요. 그러면 합격자가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요번에 불복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변리사 수험생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다른 시험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험 분들은 국민신문고에 많이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불복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게 불복이 인정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아쉽게 나온 게 있었는데요. 네, 하여튼 이겁니다. 이걸로 또 나올 거예요. 재심은 당사자는 확정 후 재심 사유 안날부터 30일, 그 다음에 확정 후 3년, 30일 3년, 안날부터 30일, 확정 후 3년, 안날부터 30일, 확정 후 3년. 근데 얘들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먼저 안날부터 30일, 대리권 흠의 경우는 대리권이 여기 써놨습니다. 재심 사유 중에서 얘요. 이 3번이 대리권 흠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리사님이 위임장 사기쳐갖고 지 혼자 뭔가 심판 진행한 경우, 본인 알지도 못하게. 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등본 송달에 의해서 안날의 다음날부터 30일 계산한다. 그 다음에 재심 사유가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계산한다. 그리고 5항, 여기에 재심 사유 중에서
요거. 이게 종전 판단하고 저촉될 때 방금 했던 게 대리권. 똑같은 사안에서 누구는 O라고 하고 누구는 X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30일 3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재심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저촉 사유로는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다. 30일 3년의 제한이 없다. 이거밖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네, 재심 끝났습니다. 단순하게 조문 스타일로 정리하시면은 0.1초 만에 풀 수 있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응용해서 계산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건 뭐 순수한 재심 문제라고 하긴 좀 어렵죠. 계산으로 나왔었으니까. 좀 다소 아쉬운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뭐 기출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심이었습니다. 특허 법원 넘어가겠습니다. 특허법원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판례예요. 특허법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사자 적격하고 적합한 자격, 적격에 문제가 있으면 각하 판결됩니다. 각하 판결. 그 다음에 심리범위입니다. 근데 이 심리범위가 전부 판례예요. 얘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문에서는 정리할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짜잘한 기타. 짜잘한 기타만 좀 보고 바로 PCT 넘어가겠습니다. 위로 올라옵니다. 취소 결정, 그 다음에 심결, 그 다음에 서각하 결정. 이게 뭐냐면 각하 결정, 기각 결정. 얘 빼고 다예요. 아까 취소 신청에서 각하결정, 기각결정 불문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빼고 심판원에서 나온 결론 전부요. 심판원에서 나온 결론이 4가지가 있습니다. 서각하, 절차각하, 인용, 기각. 그 다 불복할 수 있는데 취소 신청에서 절차각하하고 기각만 안 된다고. 그거 빼고 전부 다. 이항, 얘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참가 신청 거부된 자도 불복할 수 있어요.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망 30일 이내 하고요.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부가기간을 더 줍니다. 실무상으로는 21일 정도 더 줘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처분해 주시 더 주신 분이 심판장님이세요. 여기 갑자기 뭐 법과는 그렇게 하면 X야. 기본 강의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절차 대빵이해라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육항, 얘를 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판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판사님들께서 조금 자존심 상해하는 내용이에요. 특허 무효 심판 같은 경우는 심판원 거쳤다가만 특허법원 올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그 교대가 갖고 무효 소송이란 걸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량 부족입니다. 판사님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자존심 많이 상해하는 조문, 심판 전치주의. 판례 강의에서 관련된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간혹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미 다 했습니다. 이거 각주 다 넣어놨는데 얘가 통상시권 허락심판에서 강제 시권할 때는 범위기간 대가를 강제로 정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대가 부분은 107조는 특허청, 138조는 심판관님이 정해줬지만 이걸 가지고 특허청이나 심판원을 상대로 불복할 수는 없어요. 대가는 지들끼리 민사소송을 가야 됩니다. 국가기관이 특허청이나 심판원에다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대가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해라 이거. 107조는 여기 안 써있는 게 107조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거기 조문 있었잖아. 따로 불복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 부담으로 할지 아까 한 거. 보통 당사자가 지금 진 사람 부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왜 내가 졌어? 이거 저 사람 부담으로 해야지. 이런 걸로는 특허법 못 온다. 하란 특허법원 끝나면 우린 3종 세트 불복할 수가 있는데요. 막판은 대법원 갑니다. 그걸 상고한다라고 표현해요. 상고심, 상고한다. 피고 적격, 이게 당사자 적격인데요.
원고에서 특징적인 사람은 당사자 참가인만이 아니라 참가 신청 거부된 자도 할 수 있다. 이거랑 그 다음에 판례에서 몇 개 좀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는 특허 청장님 모시고 오는 거. 이거 좀 잘 외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심판에서 뭘 패소자야. 일반적으로는 심판에서 이긴 사람을 피고로 데리고 오는데요. 진 사람이 원고로 가고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가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특허 청장님을 피고로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긴 사람이 난 가만히 있었는데 이기는 경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기는 경우가 특허 청장님 모시고 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무효심판 제기했어요. 특허권자가 뭘 어필하려면 답변 제출 기회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특허권자가 답변서를 내. 그럼 이 순간 둘이 싸운 겁니다. 그럼 둘이 싸우면 이긴 사람이 피고 진 사람이 원고로 간단 말이야. 둘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겨? 그럼 특허 청장님 모시고 오는 거야. 이게 안 왔어. 이게 안 온 특허 청장님. 그게 뭐냐? 여기요. 방식에서 끝났어. 서각화. 서각화는 방식이기 때문에 답변 제출이 가지도 않아요. 각하심결도 방식이지만 답변 제출이 가기도 한다 그랬잖아. 각하심결이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각하심결되면은 다른데 이건 무조건 이게 오지도 않는다고. 서각화할 때는 답변 제출을 주지도 않고 끝내버립니다. 서각화 결정할 때는 모든 사건, 결정계나 당사자나 다 청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계. 결정계는 이게 없잖아요. 답변 제출 기회가. 그냥 여기다 할까요? 점점점을. 뭐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끝나면은 청장님 모시고 온다. 결정계는 이게 없어요. 답변 제출 기회가. 그 결정계 사건은 전부 다 청장님. 당사자계 사건은 서각화 결정은 청장님.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 무효, 그 다음에 권학, 통상식 권학 심판, 당사자계 애들이죠. 당사자계 애들 같은 경우는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는 게 서각화 결정 빼고요. 서각화 결정, 각하심결, 인용심결, 기각심결이잖아. 심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가 서각화 결정은 청장님 모시고 오는 거라고. 당사자 역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기타. 이 다 기타. 그리고 이 기타 말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게 심리범인데 그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판례예요. 특허법원에서 판사님이 어디까지 심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판사님 자존심하고 연계돼서 좀 치열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판례에서 제가 썰 풀어드리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기타 봅니다. 법원은 법원 얘기 나오면 처분해주지 이런 거 필요 없어. 법원은 특허법원 불복, 파랑이 대법원 간 겁니다. 그때는 주체 없이 심판 원장님에게 통지한, 이거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판 절차하고 법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관련된 사유들을 이렇게 통지하는 라인들이 있다고 해서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통지하는 이유는 야, 이거 애들이 불복했다. 아직 확정 안 됐다. 확정되면 특허본부에 기록 등록하거든요. 야야야, 아직 하지마. 확정 안 됐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판결문, 재판서. 이것도 야,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해. 이거 불복했는데 내가 너네들 잘했다고 했어. 이거 기각시켜버렸어. 다 보내주는 겁니다. 다만 청장님이 피고로 있는 경우는 피고는 재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청장님이 안 들어간 경우만 이렇게 또 보내준다. 그게 187조 단서가 청장님이 피고로 안 들어간 경우예요. 원고 피고가 청장님 빼고 지들끼리 들어간 경우. 그때는 청장님에게 나 이렇게 했어. 불복 온 거 알려줍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벽 존재하기 때문에 나온 라인. 그 다음에 기수심리관님 똑같이 재적 기피 회피 지정이 된다는 거, 그냥 재적 기피 회피 지정이 똑같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이유 쓰면 심결의 결정 취소하고요. 그러면은 여긴 자판 없어요. 거불심하고 다르게 여긴 자판 없고요. 무조건 환송입니다. 환송하면 기속력 있고요. 이거 거불심에서 봤던 내용이죠. 환송하면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너네 다시 해라 환송하면 밑에 애들은 상급기관에 대해서 반대되는 판단은 또 할 수가 없어요. 기속력. 거불심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스트 커버는 끝났습니다. 나머지 190조는 뭐 간단히 각주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7 끝냈습니다. 파트 7 심판과 소송이었습니다. 먼저 심판 절차 개괄하고요. 그 다음에 본안 요건과 기타적인 거 봤어요. 그 다음에 특허 취소 신청 절차 개괄하고 본안 요건과 기타적인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법원 조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봤습니다. 그리고 재심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저기 정해져 있는 게 저기 답니다. 봤어요. 그렇게 해서 심판 절차 끝낸 거고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들은 판례에서 보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PC 추론 갑니다. 파트 8 149페이지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PCT 용어 정리 좀 한번 또 할까요? PCT 추론을 국제 추론이라고 합니다. 국제 추론 중에서 한국이 지정국으로 포함된 것을 국제 특허 추론이라고 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문제풀이 스킬입니다. 문제풀이 강의 가면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이론 강의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국제특허 추론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보통 파트 3, 파트 4 문제예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파트 3, 파트 4 문제야. 파트 3가 한국에 진입하는 것부터 아닙니까? 한국이 지정국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으면 한국에 진입을 못해요. 이 단어 나온 보통 파트 3, 파트 4 문제고 국제 추론이 나오면 보통 파트 1, 2 문제입니다. 보통 그래요. 항상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면 PC가 저희가 4개로 나눠서 공부했었잖아요. 각 챕터마다 뉘앙스가 굉장히 달랐어. 그래서 첫 문장 보자마자 이건 이쪽 뉘앙스겠구나라고 인식이 전환되는 게 문제풀이 속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문제풀이 스킬로서 문제풀이 강의에서 또 잡아드릴 겁니다. PCT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로 나눠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성격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파트 1, 국제 추론. 그냥 PC 추론이라고 할게요. 국제 추론이라고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시험 문제에서 국제 특허 추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국제 추론 중에 한국이 지정국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국제 특허 추론이라고 하니까. 근데 보통 국제 추론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파트 1 문제 낼 때는. 끝나 이거 그냥 국제 특허 추론, 국제 추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얘는 수리관청에다가 합니다. 이게 파트 1. 파트 1에서의 메인 업무는 수리관청에서 방식하는 거고요. 방식해서 종국적인 결과는 추론일자 이때로 잡았다를 와이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추론일자 잡기입니다. 추론일자 잡기. 파트 2. 방식 끝나고 그 다음 하는 게 심사와 공개입니다. 여기는 심사 청구라는 거 없어요. 심사 청구는 우리나라 몇 개 국가나 있는, 몇 개 국가가 아니라 대다수 국가가 있네. 미국 같은 애들은 심사 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동맹 쪽에는 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없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심사와 공개. 여기는 공부하실 게 심사가 국제조사라는 거하고 국제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얘네들 차이점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 PCT 19조 보정이 있고 34조 보정이 있습니다. 얘네들 차이점 대비하는 거. 그 다음에 국제공개는 저번에도 정리했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국제공개하지 않는 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좀 내용이 안 맞아서.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 쪽 위주로 보시면 된다고요. 심사 쪽. 심사 쪽도 두 개씩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다 맞출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를 국제 단계라 그래요. 와이포가 주관하는 단계. 그 다음부터는 각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걸 국내 단계라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만 공부할 겁니다. 미국 가고 일본 가는 거는 공부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수리관청도 미국에서 하는 거, 일본에서 하는 건 공부 안 할 거예요.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만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관청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온 것만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출원할 때 한국을 지정국으로 집어넣었다는 소리입니다. 지정국으로 안 집어넣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파트 3 문제부터는 국제특허 출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진입, 이게 파트 3. 진입은 영혼 없이 0.1초나 맞춰야 됩니다. 어떤 서면을 언제까지 안 냈을 때 좋지. 그리고 진입은 이거를 국어로 한 경우와 외국어로 한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외국어로 한 경우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왜냐면 번역문 내는 것만 조문이 있거든. 국어에 대해서는 조문이 딱히 없거든. 그 다음에 진입 후 특례. 일반 출원하고 다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특례는 당수함기 0.1초. 파트 1 갑니다. 메인 테마, 방식 위반. 이거 단순함기. 보완명령, 보정명령 두 개로 투 스펙트럼 합니다. 오늘부로 외우세요. 보완명령, 적언발총 표지인. 출원인 적격 언어,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기재, 미기재, PCT, PC, 지정국 지정, 출원인 성명 명칭, 적언 발정 표지인. 보정명령, 발명의 명칭, 요약서, 3조 193원 방식 수수료. 이거 46조 사유하고 비슷한 겁니다. 46조 사유. 여기 보완명령에 대해서 보완 안 하면 출원을 거부한다. 막 반려하고 좀 다른 희한한 문장 나옵니다. 이게 영어를 한국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희한한 문장 나와. 보완을 하지 않으면 출원을 거부한, 출원일자가 안 나와요. 여기 보정하지 않으면 취해야 됩니다. 출원이 뭐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완서 냈어요. 출원일자 늦어지는 거야. 보정서 냈어요. 출원일자 상관없는 거야. 그거 원래 출원일자는 건 PCT 출원서 접수일입니다. 국제 출원서 접수일이요. 근데 보완서 내면 보완서 접수일이 출원일이 돼요. 출원이 늦어지는. 이어서 방식 위반하고 상관없는 거. 이건 좀 도와주는 거, 그런 뉘앙스로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얜 미기재고요. 얜 오기재. 그리고 야, 너 도면 왜 안 내냐? 얘 보완서 내거나 얘 도면 내면 출원일자가 늦어집니다. 보완서 접수일, 보완서 접수일, 도면 접수일로 출원이 늘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내면 방식 위반과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if나 그냥 진행. 아 그래 오기재 아니었어? 아 그래 이대로 갈게.
아, 도면 안 낼 거야? 알았어, 이대로 갈게. 이렇게. 얘가 메인 테마. 파트 1이었습니다. 주문 간단히 보면요. PCT도 주문은 한번 복습하시면서 보시고 지금 수업에서는 내용 정리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갖고 종강할게요. 이거 적격. 출원인 적합한 자격. 이거 보안명령 사유. 적격이 없으면 보안명령 사유. 특허법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봐요. 지금 방금 전까지 적격이란 거 했잖아. 당사자 적격. 근데 심판이나 법원에서는 당사자 적격 문제가 되면 각하를 합니다. 심판선 각하 신결, 법원선 각하 판결. 이게 법원의 뉘앙스예요. 근데 우리 특허청 쪽에서는 적격이 없으면은, 특히나 여기 PT 쪽에서는 적격이 없으면 보안명령을 해요. 보안명령. 그렇게 다 적격에 관한 사항인데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서 취급이 다 달라. 이게 방식이야. 방식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방식이라. 방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관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는 게 방식이라 그랬었잖아요. 같은 적격이어도 취급하는 절차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입문 단계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물리적 시간이 좀 자연스러워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외우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기본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뭘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행동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저거 다시 강조합니다.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베르나르 베르베르 뇌라는 책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목적의식은 학문의 연구가 아니에요. 단기합격이야. 학문의 연구를 하려면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을 듣고 싶고 맛보고 즐겨야지.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학문의 연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목적은. 우린 단기합격이거든요. 단기합격은 시험장 가서 풀 수 있는 외운 지식이 있어야 돼. 다만 암기는 이해가 수반되면 너무 쉬워. 그래서 암기를 위해서 기본 강의에서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을 뿐이지 아무리 해도 안 돼. 꼭 나아가야지. 그러면 암기 가야 돼. 지금부터는 우리의 목적인 시험의 단기 합격을 위해서 암기로 가는 거야. 암기로. 자꾸 이제 이해로 가지 마세요. 암기로 가야 돼. 암기로 가고 OX 문제집으로 가야 돼. 다시 돌아가갖고 막 기본서 주구정책 읽고 있고 그러다가 물리화 갖다 버리고 저는 물리화 저 전략적으로 갈래요. 막 그러는 순간 빠이빠이 되는 거야. 빠이빠이. 이제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도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 시간대별로 하는 패턴이 있거든. 합격자의 패턴.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적격이 대한민국 국민, 내국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공장 있는 사람, 제내자라고요. 내국인, 제내자가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해준다, 이 느낌이야. 내국인이 한 경우, 제내자가 한 경우, 이거 두 개가 좀 비슷한 취지입니다. 내국인, 제내자가 한 명이라도 껴있는 경우, 그렇게 보시면 돼. 적격이었고요. 국제 출원하려는 자는 산자부를 정하는 언어로 이거 잘 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일본어도 됩니다. 영어 1어 국어야. 영어 1어 국어. 일본어도 된다. 잘 외우세요. 청장님에게 제출한다. 2항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 4, 5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항 청장님께서는 다 처분해 주시는 청장님이십니다.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이게 정확하게는 국제출원서 접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요즘엔 시험 문제 안 나오던데 저거 기억나세요? 파트 1 절차 총칙에서 국제출원서는 우편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일이 아니라 특허청 접수일입니다. 특허청 접수일을 출원일로 봅니다. 특허청 접수일을.
다만 다음과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게 적언 발전 표지인이에요. 여기를 적격이라고 합니다. 출원인 적합한 자격, 출원인 적격. 언, 발, 청, 이게 PCT 표시, 지정국 지정, 이게 출원인 성명명칭, 표지인, 적은 발전 표지. 이항, 여기서부터는 처분해 주실 전부 다 청장님입니다. 심판원장님 이런 거 나오시면 안 돼요. 청장님께서는 적은 발전 표지인에 해당하면은 보완명령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 이거는 컨셉이 다릅니다. 얘는 방식 위반은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죠. 청장님께서는 도면에 관한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어딘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도면이 제출되어 있지 않으면 도와줍니다. 너 혹시 실수한 거 아니니? 이렇게 출원에게 통지를 하고요. 청장님께서는 보완명령 받은 자가 보완서 제출했을 때 또는 도면 통지받은 자가 도면 제출했을 때는 보완서 접수일, 도면 접수일을 출원일로 본다. 파트 1은 출원일 언제로 잡는 건지 아니면 출원일이 안 나왔는지 이거 하는 게 파트 1 방식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도면 안 낸 경우는 방식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 뭐 이거 필요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각주들 한번 보시고요. 치사하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각주 한번 보세요. 여기 저 시행규칙에 있는 기간이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쪽지 시험에는 저런 것도 넣어놨을 수도 있고요. 쪽지 시험 제가 되게 길게 드렸었거든. 그 PCT 쪽. 그 다음에 보정명령, 반려 3조 194만 방식 수수료. 수수료 여기 없다 그랬죠? 기본 강의 때? 수수료 밑에 조문에 있어요. 여기 플러스 수수료. 청장님 보정명령. 보정명령 받은 자가 보정하지 않으면 취하된다. 수수료 여기 있습니다. 반려 194만 방식 수수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좀 다른 내용이라 그랬어요. 이 산자부는 정한 기간 제가 각주에 넣었는데 4개월입니다. 국정원부터 4개월 됐을 때는 이제 수리관청이 업무 결과를 와이프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완명령하면서 보완기간을 또 줄 수가 없어요.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바로 취하시키고 그냥 다시 해라. 안 되겠다. 그렇게 갑니다. 국제시험에서 4개월 됐을 때 보완서를 발견하면 보완기간을 주면서 다시 보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야 그냥 재출원해 해갖고 출원 거부해버리고요. 거부가 아니라 취하시켜버리고요. 얘는 그러면 보완서를 낼 게 아니라 출원서를 내면 돼요. 어쨌건 보완서 내면 그날이 출원일, 출원서 내면 그날이 출원일이잖아. 근데 보완서 낼 게 아니라 출원서를 내야 돼. 취하시켜버리거든. 네. 그 다음에 대표자. 기본 강의에서 요거 있다 정도만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원래 대표자라는 것은, 쟤는 좀 그러니까 제가 내는 서면 받아주세요 할 때 대표자 정하는 건데요. 이 PT 추론 같은 경우는 특허청 쪽에서 대표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좀 특이한 거. 우리 전문 특강 가면 바로 일반 추론하고 PT 추론 이런 거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처음 시간이. 대표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요즘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1이었습니다.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파트 2는 조문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잠깐 필기로서 정리만 하고 넘어가고 조문이 PCT에 있습니다. 조문 노트에 저 뒤에 PCT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읽으시면 되고 파트 3 0.1초 만에 정리하고 파트 4는 또 단순 암기니까 저희가 조문을 보진 않고요. 내용 정리만 하고 종강해버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